여러분을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드릴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우승택입니다. 대장엄론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많은 것을 들어서 알아도 자기 체험이 없으면 그것은 마치 장님이 등불을 들어서 남을 밝혀주면서 자기 앞은 하나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네, 약사경을 공부한 지도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많은 것을 들으셨고 많은 것을 아시게 되었는데 그에 맞는 행동과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내 삶이 조금이라도 바뀌어가고 있는지, 이제 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 우승택의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복장이 좀 이상하죠? 저도 강의하면서 운동화 신어보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오늘은 우리가 부자양성 프로젝트 44를 한 지 33회째입니다. 33. 그래서 이제 33천, 물론 이 하늘의 숫자도 불교에서는 그냥 33으로 표시하지만 실제로 이 업의 그물을 관장하고 계신 제석천이 계신 하늘도 33천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33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중요한 숫자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는 다섯 번째 약사열의 부처님이신 법회 뇌음열애, 그 법의 바다에 그냥 병력이 치는 것 같은 가르침을 주시는 법회 뇌음열애. 저희가 이제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강화도 전등사 약사전에 가시면 거기서 문수보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문수보살이 있습니다. 어차피 법의 아버지인 문수보살이 계신데 한번 잘 가셔서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그냥 그런 거 탁 내려놓고 한번 여기 계시다, 항상 부처님은 가운데 계시다, 혹은 맨날 부처님만 보고 주변은 안 보고 신중님도 안 보고 하는데 이 법회 뇌음열애를 공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선입견을 다 깨고 문수보살님께서 어디 계신지 한번 보시는 것도 성지순례 가셨을 때는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법회 뇌음열애를 이제 제가 33천 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 법회 뇌음열애 금강경에도 없고 다른 경전에 잘 없는데 삼보 공경 얘기가 나옵니다. 왜 삼보를 공경해야 되는지. 해인사 삼보가 우리나라 삼보 사찰이 있대. 통도사는 불보 사찰이고 그 다음에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이 있으니까 법보사찰이고 송광사는 승보사찰이래. 그런 거는 포교사 고시에나 나오는 문제고 실생활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삼보가 무엇인지, 왜 삼보가 중요한지, 왜 삼보를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 다섯 번째 법회 뇌음열애에 나옵니다. 그 다음 선지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삼보를 공경하려면 양의 세계 22%와 음의 세계 78을 다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33회에 제가 오늘 좀 복장도 달리하고 나왔습니다. 먼저 법회 뇌음열애를 처음에 우리의 이제 본 교재인 원순스님 약사경으로 보게 되면 또 문수보살이여 여기에서 동쪽으로 겐지지강 모래알수보다 8곱이나 많은 부처님의 국토를 지나 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의 이름은 법당이다. 그 부처님의 명호는 우레와 같은 법을 지니신 법회 뇌음열애 응공 부처님이신데 지금도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고 계신다. 지금도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하고 계신데 들리세요? 혹시 BBS 라디오나 BBS TV에서만 법의 소리를 듣고 지금 법회 뇌음열애께서 지금도 법을 설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들리시나요?
들리시게 해드릴까요? 제가 이거 한번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도덕경 하면서 이제 덕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덕이 뭐냐, 이게. 덕이 뭐냐? 전 설명할 실력이 안 돼요. 그렇지만 덕이 어떤 거냐를 전해드릴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참, 여기 있지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종교나 물을 씁니다. 우리도 항상 이제 물을 이렇게 공양을 올리죠. 이 물은 천기 농축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천기 농축액이냐?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산에 2000m, 3000m 올라가면 얼어 죽습니다. 더 높은 우리가 아름답게 보고 있는 저 별 까만 우주에 가면 거기는 뭐 그냥 아주 얼어 죽는 거죠. 비행기도 위로 올라가면 엄청나게 춥죠. 이 전 우주에 있는 우리가 냉장고에 냉동실에 있는 요 물을 밖으로 식탁위로 딱 옮겨놓게 되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수분기가 여기 와서 물방울로 쫙 맺히듯이 이 차디찬 우주에서 물을 쫙 빨아들여서 해와 달의 힘으로 모아둔 유일한 행성, 그것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천기 농축액이라고 하고, 이 물은 어디에서 왔으며, 이 물은 이 지구상의 모든 동물, 식물, 미물들까지도 계속 돌며 서큘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봐도 우리는 결코 둘이 될 수 없는 불이라는 거죠. 내 몸에 들어왔던 물이 힐러리 클린턴한테도 갈 수 있고, 김정은한테 갈 수도 있고, 아베한테 갈 수도 있고, 아베 몸에 있던 물이 다시 우리 몸에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난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 몸에 있던 것이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내 목숨을 유지시켜 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천기 농축액이며 여기에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그래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여기다가 우리가 사랑해 그러면 물의 입자가 바뀌고, 예! 이러면은 물의 입자가 찌그러지고, 음악을 들려주게 되면 물의 입자가 육각형으로 쫙 바뀌고, 여기다가 저주를 퍼부거나 욕을 하게 되면 바뀌고, 금강경을 읽어주면 바뀌고,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물은 이제 살아있는 건데, 이렇게 물이 있게 하는 게 뭐냐? 이 천기 농축액을 지금 이 태양계 안으로 해서 지구에다 몰아준 건 누구냐? 해입니다. 달입니다. 그리고 별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살게 해주고 우리 목숨도 이어지게 해줍니다. 그러나 해는 공치사를 하지 않고, 달도 공치사를 하지 않고, 별도 공치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공치사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것, 그게 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서 뭐 공덕,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참 저 사람은 천덕이 있다라는 게, 그럼 난 덕을 어떻게 쌓지? 이렇게 친구들 밥 사주고, 누가 돈 꿔달라 그러면 돈 꿔주고, 뭐 이렇게 연말에 이거 땡땡땡땡 종침 가서 돈 넣으면, NO! 아니에요.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한바 없이 하는 것. 우리 불가에서 무주상보시가 바로 덕입니다. 해가 내가 니네한테 햇볕 줬잖아. 내가 우주에 있는 물 다 모아다가 니네한테 줬잖아. 하지 않듯이 달이 밤만 되면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조수간만의 차이를 만들고 다시 또 내려가게 하고 다 이 우주의 물을 하면서도 하나도 생색을 내지 않듯이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이 태양의 강력한 양기를 달의 음기로 조절하기 부족하니까 그 차가운 냉기를 보내갖고 이 지구의 생명체들이 살게 해주면서도 하나도 얘기하지 않듯이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무주상 보시를 하는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도 우리가 법회 내음열에 보게 되면 갱지지강 모래수보다 8배를 많은 세계를 지나 이거 아시나요? 일십, 백, 천만, 천만, 뭐 1억, 천억이 되면 조죠. 천조가 되면 경이죠. 천경이 되면 해죠. 그 다음에 나유타도 나오고 아승지도 나오고 이제 우리 불교 경전에 많이 나오죠. 불가설, 불가수가 나오는데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 우주의 별이 30해가 있대요. 그렇구나. 천억보다 천억이면 조고, 천조면 경이고, 천경이면 해고, 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30해라는 게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게 뭐냐면 여기 지금 겐지지강 모래 아래 8배 정도가 아니라 겐지지강, 한강, 아마존강, 미시시피강, 낙동강, 대동강, 압록강, 중국 양자강,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일강이건 무슨 강이건 강에 있는 모래수를 다 합치고 겐지지강의 8배 정도가 아니고요. 고비 사막이건 무슨 미국의 사막이건 사막에 있는 모래를 다 합치고 사하라 사막 다 합치고 해운대 바닷가니 와이키키 바닷가니 바닷가에 있는 모래 다 합치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래라는 모래를 다 합치게 되면 그게 30해랍니다. 그게 별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추정과 예측에 의해서 밝혀놓은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겐지지강의 8배 정도 모래면 이게 우리 같은 육신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딱 법신의 부처님이 볼 때는 너무나 웃기는 거죠. 멀지 않다라는 거죠. 별로 겐지지강의 8배 정도 되는 세계를 지나서 법회 내음열애께서 법을 쫙 설해주고 계시는데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듣느냐? 말씀드렸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24절기를 만들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수박씨, 암술과 수실이 만나게 되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박이 열리고 우리도 그렇게 크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공치사를 하지 않고 생색을 내지 않는 것처럼 지금 법회 내음열애의 법문을 귀로만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눈으로도 보고 눈으로도 듣고 귀로도 듣고 손으로도 듣고 걸음걸이 촉으로도 듣고 이 모든 살아있는 우주 법계를 다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법문을 하셨느냐? 이제 어떤 법문을 하셨느냐? 법회 내음열애께서 어떤 법문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느냐? 이게 관건이죠. 자, 그러면 한번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9개 위로 보면 4, 9, 2, 3, 5, 7, 8, 1, 6 이렇게 한자로 써 있죠. 가운데 딱 있는 게 뭐죠? 5죠. 가운데 5 보이시죠? 지금 우리 5번째 약사여러님 하고 있습니다. 이 5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가운데 5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8개가 있죠. 이거 구궁도라 그러기도 하고 구성학이라 그러기도 하고 우주를 이제 9단계로 나눠서 하는 건데 인간이 우주를 9단계로 나누는 것은 인간들이 다 본래 신이기 때문에 다 9단계로 나눠요. 대학 수능 시험이요? 9등급이잖아요. 수학 몇 등급 나왔어? 과학 몇 등급 나왔어? 영어 몇 등급 나왔어? 다 9등급이에요. 공무원 시험도 9급 고시까지 있어요. 탤런트나 영화배우, 이 가수들 월급 체계가
이게 9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7등급, 6등급, 5등급 가지고는 생활 안 됩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1등급에서 몇 명만 뭐 CF를 찍네, 뭐 달의 후예네, 별의 후예네 이러면서 막 CF도 막 찍고 하는 거지 없어요. 탤런트들 이런 거 다 뭐 청룡상 같은 거 받았다. 무명이었다가 갑자기 떴다. 뭐 우리 뭐 고 최진실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명이어서 이제 남부군 영화에 나왔다가 CF로 탁 떴죠. 이건 9등급에서 그냥 1등급으로 빡 올라갔죠. 그때 이제 올라간 질량을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좀 큰 선지식한테 이제 배우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지금 사람들은 자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싶지만 올라간 다음이 더 무서운 겁니다. 거기서 이 높아진 이 위치와 높아진 에너지와 이 고압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짓게 되는 거죠. 우리 또 그 다음에 극락 간다 그러지만 극락도 하품, 중품, 상품 이래 갖고 하품 중에서 3단계, 중품 중에서 3단계, 상품 중에서 3단계. 그래서 극락도 9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죠. 그래서 모든 거는 9로 되어 있는데 그 9 중에서 가운데 빡 있는 게 5. 그런데 북두칠성은 7개잖아요. 네, 7개죠. 그러나 북두칠성 6번째 별에는 좌보성과 우보성이 있어서 뭐 정통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소위경전을 금강경으로 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가지고 금강경 위주로 하지만 뭐 북두칠성 영명경이라는 경전도 있어요. 그런 경전을 보게 되면 거기는 6번째 별에 좌보성, 외보성 이래갖고 9개 갖고 하는 경우도 있죠. 뭐 7개가 맞다, 9개가 맞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깨달으신 분들께서 동원하신 방편이니까 맞다, 틀리다는 중요하지 않죠. 저 얘기를 갖고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냐? 저 삶을 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사는 방법을 바꿀 수 있을 거냐?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참 현명한 사람이고 저거 맞아, 저거 틀려, 저거 위경이야, 저거 거짓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헛똑똑이죠. 맞다 안 맞다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가 중요한 거고 삶의 방향이 저 방향이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맞다 틀리다는 미안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9개도 맞고 7개도 맞는데 아무튼 그렇게 9등급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지금 5번째 약사열에 부처님을 하는데 5가 가운데 지금 빡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주변에 8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제외하고 주변에 8개가 있는 거거든. 이 8개가 사방 8방이고 주역의 8괴이고 팔각정입니다. 그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저기 종로 3가의 이제 원각사지 10층 석탑 옆에 있는 팔각정이고 거기서 우리 선조들께서 3일 만세 독립선언도 하셨고 왜 거기서 하셨느냐? 이 자기를 중심으로 8이라는 숫자로 우리 조선은 독립돼야 된다는 것을 온 법계에 선포를 쫙 하신 거죠. 하늘에 선포하고 땅에 선포하고 별에 선포해서 이 법계를 움직이는 것을 할 때 팔각정에 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아파트 팔각정이나 지금 여기 사진에도 보면 아무런 그런 뜻도 모르는 할아버지들께서 여기서 지금 장기 두시고 이게 지금 하시고 계시던데 원래는 법계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팔각정 밑에 가서 온 우주법계에 자기의 뜻을 고천할 때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고할 때 팔각정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면은 항상 팔각정이 딱 있는데 산도 좋고 물도 좋은 곳에 산택, 통기가 되는 곳에서 법계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하늘에 딱 고하는 거지. 팔각정 올라가서 좋다라거나 거기서 핸드폰을 갖고 계속 게임이나 하거나 슬픈 얘기죠. 그런 거를 이제 참 개발의 편자라고 그러는 거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약사경 공부하시는 분들
우리 도반님들, 이런 특수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수 공부가 반영되어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 자체들은 자기 자신이 인정을 하건 안 하건 남과는 엄청나게 다른 사람입니다. 비록 금생의 삶이 일반적인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좋다 나쁘다, 혹은 내가 돈이 있다 없다, 사회직에서 높다 낮다를 떠나서 이런 반영은 아무한테나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기 아파트 단지 내에 팔각정이 있건 남산에 가건 북악산에 가건 뭐 곳곳에 해운대 동백섬에도 있고 가건 가시게 팔각정을 보시게 되면 고깃 덩어리 나는 내려놓고 법신의 나로서 한번 약사경 44대원 같은 나 위주의 삶이 아닌 남 위주의 삶 같은 것을 쫙 해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금강경에 나오는 의법 출생, 법에 의하여 다시 태어나다, 금강경 제8분에서 나오죠. 거기서 뭐라고 나오느냐? 복덕은 비복덕이다. 내가 알고 있는 복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덕은 복덕이 아니다. 단지 그 이름이 복덕이다. 그러면서 복과 덕의 성품, 복덕, 성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다 같은 맥락이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반환점이 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5번째 약사열의 부처님은 선기, 옥형성, 염정성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선기, 옥형이라는 것에 대해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 앞서서 지금 이제 우리가 타이틀 자체가 부자 양성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은 부자가 나오셔서 아나타 핀디카 같은 장자가 돼가지고 우리는 금생에 본격적인 수행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제대로 수행하시는 분들을 시봉할 수 있는 백만장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방송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이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 법당인데, 이 법에 깃발이 탁 휘날리는데 뭔 소리냐. 사회는 세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힘과 권력을 가진 조직, 지식을 가진 조직, 그 다음에 노동력을 가진 조직이 있죠. 제가 힘 가진 계층도 아까 9단계지만 세수로 나눠보면 4대 재벌이니 10대 재벌이니, 여기가 이제 상에서도 상이죠. 상에서 중은 뭐 10대 재벌, 4대 재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상장기업 중에 한 오너들, 여기가 또 이제 상에서 중이죠. 상에서 하는 이제 뭐 대기업 CEO라든지 뭐 고위 공직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A에서 C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식 가진 계층, 중산층, 뭐 KBS 사장님, 우리 BBS 방송 사장님, 뭐 1차 벤더, 삼성전자 1차 벤더 중소기업, 단단한 중소기업, 뭐 여러 기업들이 있죠. 우리 BBS 여기에도 이제 단단한 중소기업들 많죠. 오랫동안 이 BBS의 역사를 지켜오시면서 있었던 그 뭐 한국철강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여기 다 있죠. 또 뭐 학고도 제일기획도 있고 많은 기업체들이 이런 회사들이 이제 지식 1차 B에서 A죠. B에서 A 계층.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벤더 중소기업 뭐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B에서 B. 그 다음에 이제 3차 벤더들이 뭐 다방 사장님, 뭐 신발가게 사장님, 뭐 이 스포츠용품 사장님, 나름대로 이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자기 자신의 이제 경험으로, 학원 원장님들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지식 가진 계층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동력 가진 계층들은, 노동력 가진 계층 중에 이제 뭐 A급들은 이제 뭐 자동차 회사라든지 조선회사라든지 뭐 포철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로자는 근로자지만 좀 부자 근로자들 있죠. 회사에서는 용접하는 것 같지만 차 트렁크 열어보면 골프채도 있고 뭐 괜찮은, 좋은 거죠. 그런 게 많아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보기엔 월급쟁이지만 월급쟁이라고 다 같은 월급쟁인가요? 기숙사가 호텔보다 더 좋은 기숙사를 가진 회사들,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는 뭐 거의 직원들 연수하는 데가 웬만한 호텔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도 있고, 뭐 은행들처럼 한 달 월급이 뭐 한 1,00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뭐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3D 업종 종사자들, 이 노동력 중에서도 이제 우리 청년 실업 한 달에 120만 원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3D 업종 종사자들, 그 다음에 계약직들, 이 계약 잡급직이라고 그러죠. 저희 집에도 지금 계약 잡급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고생을 하고 이제 소위 노가다도 해야 되는 거죠. 제일 밑이 뭐냐?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 사람 안 하려고 그러는 일들. 이렇게 사회 계층은 크게 9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드느냐? 작년 자료만 갖고 제가 보면요. 작년 자료만 갖고 보면 작년에 대기업들이 은행 잔고가 10억 이상 은행 잔고가 56조가 늘었어요. 56조. 그 중에서 56조가 돈이 늘었는데 중산층들 다 힘들어.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작년에 예금 많이 늘었나요? 정부에서 돈 많이 풀고 미국도 풀고 유럽도 풀고 일본도 풀었는데 늘었나요? 우리는 하나도 안 늘었어요. 그죠? 근데 대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이 상장기업에서 받아간 배당금이요. 12월 결산법인이 한 5조 7,500억. 중간 배당하고 3월 결산법인까지 하면 약 한 7조에서 8조 정도로 갖고 갔습니다. 56조 중에서 신규 발생된 게 대기업이 20조예요. 외국인들이 가져간 게 7조에서 8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벌써 한 몇십 조를 다 가져갔잖아요. 이런 걸 중산층이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조직이 있는 계층들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이 밑에 사람들은 기본급 오르고 다 오르고, 지금 이 BBS 불교방송 부자양성 프로젝트를 보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힘으로 노동하는 노동자층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힘과 조직을 갖고 있는 큰 재벌 계층도 많지 않으시고, 대부분 굉장히 지식계층이 많으실 겁니다. 지식계층이 지금 제일 힘들고 제일 망하기 쉽고 위험해요. 정부에서 이 지식계층은 위험합니다. 이 지식계층이 올바른 답을 찾아서 위에 자꾸 늘어나고 있는 돈을 밑에 근로자와 연결을 시키면 사회는 발전하는 건데, 이 지식계층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밑에를 격발을 시켜갖고 사회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가요. 지금 이 지식계층이 무너지고 있는 게 한국의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남들이 보기엔 아파트 있죠. 남들이 보기엔 차 있죠. 남들이 보기엔 아주 돈도 잘 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집은 은행에 대출이 있고, 돈 잘 내는 것 같지만 매달 카드 막아야 되고, 차 타고 다니지만 차 전부 리스와 렌탈이고, 보험료 체납이 셌고, 이게 한국의 중산층, 골다공증 걸리고 있는 중산층인데, 문제는 뭐냐? 이 답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정부에서 앞으로 잘 보세요. 추경 예산 한다고 여당하고 야당하고 늘려라 줄여라, 그건 된다 안 된다, 이거 빼라 넣어라 하면서 하는 게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 7조에서 10조 혹은 20조인데 20조 중에서 지난해에 안 쓴 거 껴놓고 해서 실질적으로 추경 예산에 투입되는 게 10조 미만입니다. 근데 쓰지도 않고 은행에 쌓여있는 예금이 50조에서 20조고, 배당금으로 나가는 게 외국인들한테 가는 게 10조고, 그 많은 아줌마들, 그 많은 외국인 산업 연수생들이 원래 만기는 한 3년인데 계속 불법 체류자로 한국에 있으면서 벌어서 본국으로 보내는 게 11조예요. 중산층한테 오질 않아요. 왜? 중산층한테 무슨 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될지 모르거든요. 청년, 요즘 18세부터 65세를 청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일거리를 만들어낼지 모르거든요. 요즘 20대, 30대한테 맞는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걸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정부가 만들어야 된다. 교수들이 만들어야 된다. 기업인들이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남 탓하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건 네가 해야 되잖아. 이건 네가 해야 되잖아.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우리처럼 세상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래,
저거 내가 비록 소뚜껑 운전수를 하고 있지만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떤 게 답인지. 방향이 옳다면 가는 게 불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하는 사람이죠. 아무도 답을 몰라? 그러면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래도 내가 지혜의 종교라는 불교를 하는데 맞네. 내가 한번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봐야지. 정부가 이걸 안 한다. 여당이 안 한다. 야당 니네도 안 하잖아. 기업가 니네들도 안 하지. 재벌 안 하지. 이러면서 남 탓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급수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현명한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면 내가 하자. 내가 하다 보면 우리 남편도 관심을 갖겠고 우리 자식도 관심을 갖겠고 이게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제서야 비로소 법계가 움직여요. 힘 있는 국회의원이나 힘 있는 재벌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니네들이 일을 안 해서 세상이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법계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고 인간들의 마음이 법의 마음을 만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지금부터라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양성 프로젝트 공부하시는 우리 도반님들은 아직 우리가 미완성 부처이지만 항상 부처 같은 생각을 하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가 삼국지를 당사자가 읽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삼국지의 여러 가지 전투 중에 이제 적벽대전 이런 거 말고 상방곡 전투라고 있습니다. 상방곡 전투가 있는데 거기 삼국지의 주인공인 제갈공명이 이제 사마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출사표라는 거를 쓰고서 유비 아들 유선한테 출사표라는 걸 쓰고 이제 계속 이제 나라를 팽창시키려고 제갈공명이 나가죠. 5번인가 6번인가 나갑니다. 근데 5번째 나가죠. 5번째 나갔을 때 드디어 이제 상방곡 계곡에 이 사마이를 넣고 위나라에서 훔쳐온 식량을 다른 데로 빼돌린 다음에 위나라에서 훔쳐온 식량이라고 안에다가 이제 막 지금 같은 화약, 유황 이런 걸 다 넣어두고 그 위나라가 이제 자기네 식량을 다시 뺏으려고 다가오기를 기다리죠. 그 계곡으로 이제 쫙 들어오는데 불을 붙여가지고 30만 위나라 대군을 이제 몰살을 시키려고 불을 딱 붙이는데 하늘에서 비가 탁 와갖고 불이 꺼져서 사마이가 죽지 않고 도망가죠. 그때 제갈공명이 자막에 나오지만 모사제인이나 성사제천이고 불가 강야로다. 이를 도모하는 것은 사람이로되 이를 성사시키는 것은 하늘이로구나. 불가 강야 억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상방곡 전투에서. 그런데 그게 아주 무식한 얘기라는 거죠. 법계의 이치를 전혀 모르는 제갈공명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다가 스스로 죽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 불가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모사제천이고 성사제인이고 자막에 보이시죠? 모사제천, 성사제인, 불가 기야, 뭐냐? 무슨 소리냐면 미안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아. 기회생 우승택, 제갈공명 눈에 보이지도 않아. 법계에서 일을 다 모사제천한 것이 니네가 마무리 짓는 거야. 불가 기야. 이거 빈다고 되는 거 아니야. 뭐냐? 서원이나 발언으로 되는 거야. 라는 게 불교라는 거야. 제갈공명은 이걸 모르는 거죠. 관운장 죽었을 때 절에 스님한테 가서 스님 내 몸을 돌려주세요 뭐 이런 거 삼국지에 나오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불교가 굉장히 이렇게 엘리트 계층들한테는 알려져 있었나 본데 제갈공명은 불교를 몰라가지고 아주 쌩 고생을 합니다. 그래갖고 똑똑한 사람이 법계의 이치를 정확히 몰라가지고 일찍 죽죠. 아깝죠. 좀 불교 공부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불교에서는 일을 도모하는 것은 하늘이고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은 사람이고 불가기야 이게 빌거나 이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원야 원이 있음으로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이제 약사경 여기까지 반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나이가 50이 됐건 40이 됐건 60이 됐건 여태까지는 나 위주로 살았잖아요. 육신의 나 위주로 살았는데
오늘 33회 이후로는 이제는 아까 이 물 갖고 설명했지만 한번 마치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위해서 빛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달이 이그러졌다가 살쪘다가 하는 게 아닌 것처럼 한번 했다는 생각 없이 한번 남을 위해서 뭘 해보자. 남을 위해서 뭐 하라니까 뭐 자꾸 뭐 돈을 주네, 물건을 주네, 그런 거 아니고요. 무주상보시 해와 달과 별처럼 하긴 하는데 공치사를 안 하는 것. 고맙다는 인사조차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해보려고 맘먹으면 해볼 수밖에 없는 인연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알으셔야지 왜 삼보를 공경해야 되는지. 삼보가요, 부처님이 불 보고 경전이 법 보고 스님이 승보 아니에요. 그거는 보이는 22%에 불과해요. 스님들이 하시는 일과 스님들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느끼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를 말없이 같이 공유하고 하는 것. 스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제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스님들 못 하시는 게 더 많아요. 그걸 제가자들이 하는 것. 그게 참다운 성공이에요. 법공? 경전요? 금강경 태워가지고 장작불 태우는 얘기도 있습니다. 경전을 머리에 이고 다니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이고 다닌다고 부처님이 아이고 예뻐라, 너 복 받아라, 너 금도끼 은도끼 너 다 너 가져라. 이거는 옛날에 우리 무식할 때 얘기고, 경을 머리에 이고 있으라는 것은 경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보다 우선순위가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부처님 공경하라는 게, 이 불보라는 게 이게 아이고 우리 쇠땡이 부처님한테 금치라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사셨던 것처럼 나도 부처처럼 살아보자. 이게 삼보 공경이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법회 내음 열애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33회에 33천 법계의 진리 뭐 이런 거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음 회부터는 이제 삼보에 대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